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터 제어나 기타 제어에서 이제 비례 제어 개인의 이제 설정에 대해서 어제 잠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루프는 이제 뭐 모터 제어와 비슷한데 이제 유압을 제어하는 걸 가지고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 제어의 경우는 이제 요 위치 제어,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제어, 이제 요렇게 이제 크게 세 개 이제 루프로 전류 제어 루프, 속도 제어 루프, 위치 제어 루프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 전류 제어의 루프의 어떤 속도는 이제 대역폭, 주파수 대역폭은 이제 속도 제어기보다 한 5배 빨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 제어기의 어떤 이제 빠르기는 위치 제어보다 좀 5배 빠른 게 좋다. 요게 이제 통상 우리 모터 제어에서 이제 쓰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전류 제어기와 속도 제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류 제어기는 코일의 인덕턴스를 이제 전류의 관성을 극복하고 이제 제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모터의 관성, 그다음 유압을 제어하는 어떤 밸브의 이제 어떤 관성을 이제 극복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유압의 이제 충전, 그다음에 RPM이 이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캡에 충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아주 이제 그 주파수 제약이 이제 작고 그다음 속도도 느린 반면, 이제 코일이나 관성을 극복해야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관성의 어떤 물리량을 극복을 하고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이제 좀 저항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유압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이제 배터리 같이 뭔가를 빨아들이는 이제 이런 이제 파라미터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일이나 관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항하는 그런 이제 파라미터들이죠. 이 코일의 인덕턴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관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 빠르게 전류를 제어할 때 이제 인덕턴스는 빠르게 이제 증가하는 전류를 이제 억제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할 때 이제 바로 빠르게 이제 안 가게끔 하는 그런 이제 속성이 있는 파라미터들이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모터의 어떤 RPM을 이제 빠르게 올린다고 하거나, 그다음에 유압의 어떤 피스톤에 이제 충전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제 저항 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어떤 코일이나 어떤 관성에 의해서 이제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터 제어를 할 때 어떤 비례 게인을 이제 요 L 값이나 그다음에 관성에 의해서 이제 좀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할 때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가장 말을 잘 듣는 이제 위치 제어 게인을 이제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전류 제어의 이제 게인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되면은 이제 속도 제어 이제 게인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세 튜닝을 위해서 이제 피드백과 관련된 전류 제어 루프와 속도 제어 루프의 어떤 피드백 게인을 이제 제어한다.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KP가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모터의 어떤 L 값을 극복해가지고 이제 전류를 빠르게 제어해야 그 다음에 여기 토크가 이제 생기고, 토크가 그 다음에 이제 모터를 이제 돌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유압 같은 경우는 이제 MCV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메인 컨트롤 밸브라는 게 있는데, 걔를 이제 조정해가지고 이제 유압을 이제 여기 피스톤 충전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얘의 어떤 이제 그 모터의 어떤 관성이라든지 스풀의 어떤 그 힘을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관성적인 어떤 전류적 관성, 그다음에 기계적 관성을 극복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전류 제어 루프가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제어가 되는 대역폭을 요 대역폭을 이제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게 우선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것보다 이제 5배 이제 빠르게 해가지고 이제 속도 제어 루프의 어떤 그 이제 대역을 이제 결정해 놓으면은 이제 얘는 한참 사실은 이제 요렇게 이제 좀 한참 뭐 뒤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냥 이제 따라오게 되겠죠. 이제 요 두 개 곱셈을 해가지고 얘는 자동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이제 그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전류 제어 루프의 어떤 그 게인을 충분히 해놓고 얘를 가지고 이제 조절해가지고 이제 얘를 맞추는 게 이제 어떤 제어의 어떤 성능을 확보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참 느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요 두 개에서 따라온다. 그러면 얘를 앞으로 확 이제 최대한 이제 그 확보할 수 있는 속도 최대한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조정하면은 얘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전류 제어 루프와 속도 제어 루프의 어떤 그 이제 요 KP와 KV는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그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위치 제어 명령이 있고 속도 제어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류 제어 이제 루프가 있습니다. 전류 제어 루프에는 이제 전류 센서를 통해서 이제 하고 그럼 속도 제어기는 이제 뭐 타코미터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뭐 이제 이제 RPM도 이제 뭐 타코미터나 이제 그다음에 저기 엔코더 같은 걸로 이제 그 속도나 뭐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센서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 이제 이게 아까 뭐 이제 소개드린 이제 유압 제어나 이제 모터 제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 자료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여기 강원대 이제 그 뭐 교수님이 계신데 저도 요 책을 사가지고 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강원대학교 김상훈 교수님 이제 저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 책에 있는 내용들이 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이 책도 상당히 좀 내용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모터에 대한 이제 어떤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어기의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제어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례적 분제어기 그러니까 KP, KI 이제 비례제어 적분제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요 BWM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BWM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시면 모터에 이제 그 존재하는 이제 L 값하고 그다음에 모터에 이제 그 저항 값이 있는데 우리 KP와 관련해 가지고는 요 L 값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KI 적분 지역에 관련해서는 요 이제 계량 값이 이제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KP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 L 값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어하려는 이제 대역폭이죠. 이게 요 대역폭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스위칭 주파수의 20분의 1로 이제 정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모터제 같은 경우는 IGBT를 쓰기 때문에 통상 이제 이제 10kHz로 많이 쓰는데 10kHz에 이제 20분의 1이면은 이제 한 500Hz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얘를 보통 이제 그 500Hz로 놓고 이제 이제 그러니까 L 값은 우리가 이제 모타 정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역폭 그 500Hz 넣으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KP는 정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KI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역폭에다가 이제 그 저항값을 넣으면은 이제 KI도 이제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초기치는 이제 요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류지역의 초기치는. 그 다음에 이제 속도지역의 이제 초기치는 이제 이제 토크, 모타의 이제 토크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내가 뭐 1A 흘리면은 토크가 얼마 발생된다는 게 이제 그 모터 사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토크 상수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J가 우리가 회전에 대한 이제 어떤 질량 성분인 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모터 사양이 이제 나와 있겠죠. 모터가 만들어지면은 그 이너시아가 얼마라는 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다음 우리가 이제 CS는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스위칭 주파수가 10kHz라고 그러면 이제 20분의 1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전류 제어의 어떤 대역폭은 이제 500Hz로 정해졌죠. 그러면은 그것보다 이제 5배 이하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제 100Hz 정도로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500Hz와 100Hz 사이에서 이제 이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속도 저 루프를 한 50Hz로 이렇게 좀 낮춰도 되겠다. 굳이 100Hz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50Hz로 낮추면은 이제 전류 제어기의 어떤 이제 속도 제어의 어떤 성능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제. 근데 만일에 이제 속도 제어 루프를 내가 뭐 150이나 200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대역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전류 제어기가 속도 제어기를 이제 제어하는데 좀 뭔가 약간 좀 이제 부담을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능을.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속도 제어기와 그다음에 이제 전류 제어기의 이제 초기치를 결정하는 데는 이제 비례 제어 이제 게임만 볼 때 이제 전류 제어기는 이제 요 L 값, 모터의 이제 L 값과 우리가 이제 제어하려는 이제 이제 실증 주파수와 관련해서 이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대형 모터 같은 경우는 10kHz 하지만은 이제 소형 이제 뭐 우리 유압 제어하는 이제 MCV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한 50에서 60kHz로 이제 아주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하면 한 250Hz까지 이제 올리시는 거죠. 근데 유압의 어떤 피스톤은 이제 램의 어떤 이제 대역은 뭐 기껏해야 뭐 1Hz 정도 뭐 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속도 제어기에 이제 1Hz, 250Hz 사이에서 이제 5분의 1로 하게 되면은 이제 속도 제어기는 한 50Hz 정도로 이제 설정할 수 있겠죠. 잠깐만. 50kHz에 20분의 1이면은 2.5kHz가 되겠네요. 2.5kHz. 아까 제가 250Hz로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kHz 같은 경우는 이제 250Hz가 아니고 이제 50kHz에 20분의 1은 이제 2.5kHz가 되겠죠. 2.5kHz고 그 다음에 이제 램은 이제 뭐 기껏해야 하면 1, 2Hz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선정하면은 이제 벨 포지션의 어떤 이제 주파수 대역은 뭐 엄청 이제 범위가 이제 넓은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2.5에 이제 5분의 1 하면 이제 500Hz까지
또 이제 그 할 수가 좀 있다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이제 전류제의 이제 그 KP, KI는 이제 그 인덕턴스와 이제 저항에 의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대역폭은 이제 맥스의 어떤 이제 주파수 대역은 이제 통상 스위칭 주파수의 20분의 1로 이제 설정한다. 그러면 50kHz 같으면은 2.5kHz가 되고, 그다음 대형 모터 파워 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kHz를 제어하기 때문에 500Hz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제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 제어기의 전체 이제 그 전달 함수는 이제 그 이제 전류 제어기 응답 특성이 이제 곱해진 상태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K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타 토크 상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성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초기치를 설정할 때 이제 일단은 그 이제 순서가 뭐 요 이제 위치 제어를 먼저 이제 튜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 제어, 그다음 위치 제어 이제 그 게인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미세 튜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이제 요거는 전체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례 게인을 이제 설정할 때 이제 순서로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설계 초기치는 일단 KP와 KV는 이제 일단 우리가 모터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일단은 요렇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스위칭 주파수나 모터의 이제 그 이제 L 값, 인덕턴스, 그 다음에 그 이제 속도 제어기, 그러니까 모터의 어떤 관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모터의 이제 토크 상수에 의해 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그 이제 개인 튜닝 하기 전에 얘들은 이제 1차적으로 좀 정해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이제 어떤 두 개의 어떤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앞에 이제 두 개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일단은 KP와 KV는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이 돼 있다고 이제 좀 보는 겁니다.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개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할 때 이제 이런 순서를 하면 되겠다, 라고 좀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어제 이제 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이거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순서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설계 단계에서 모터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MCV나 모터의 어떤 관성이나 뭐 토크 상수를 우리가 이제 알았을 때 이제 그런 게 1차적으로 어떤 이제 저기 설계 이제 튜닝 전에 설계 어떤 이제 그 파라미터로 이제 반영이 돼 있다, 그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때 이런 순서를 한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순서는 요게 우리가 설계적으로 이제 모터의 사양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토크 상수를 이해하고 모터의 어떤 그 이제 이너셔를 이제 설계에 반영된 상태가 일단 요 조기 상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튜닝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요런 순서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그 좀 제 나름대로의 이제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무조건 이제 요렇게 한다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게 설계 초기치에 요게 이제 좀 일단 반영이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이제 좀 언급을 하고 싶어 가지고 오늘 좀 다시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설계 초기치에는 이제 이제 전류 제어의 어떤 이제 이제 L 값과 우리가 이제 저기 제어하려는 대역폭 요거를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설정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제어기도 우리가 모터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MCV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파라미터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걔도 초기치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이제 초기치가 이제 설정이 이제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인 튜닝 할 때 요 순서로 쭉 하면 되겠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실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요 이제 그 전류 제어의 이제 그 대역폭과 속도 제어 대역폭은, 전류 제어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저기 스위칭 주파수의 20분의 1, 그다음에 L 값에 의해서 이제 요렇게 조기체 결정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밸브 이제 속도 제어기의 이제 그 이제 비례 게인은 이제 관성과 토크 상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표로 제어하려고 하는 요 이제 그 전류 제어기의 이제 대역폭이 정해지면 여기다 5분의 1로 하면 이제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KP는 정해진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모터 제어의 RPM을 올리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이제 유압 어떤 램을 동작시키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목표 사양으로 얘는 이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초기치는 사실 이게 다 이제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목표는 정해지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설계해 놓고 딱 보니까 얘가 이제 여기 와 있더라는 거죠. 이제 이게 한참 여기 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저기 이제 올리려 그러면은 얘를 쭉 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